지금 설명하고 있는 11번하고 12번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디지털 컴퓨터, 그 다음 아날로그형의 자료, 뭐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 평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쪽에다 메모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디지털 자료를 D라고 이렇게 쓰고 아날로그 자료를 A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얘네 둘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시계 비유를 하시면 되는데, 디지털 컴퓨터나 디지털 자료에 관련한 그 시계는 전자시계 아시죠? 전자시계. 전자시계 뭐 어떻게 생긴 걸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시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땡땡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전자시계잖아요. 그죠? 반대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엔 바늘시계를 생각하면 돼요. 바늘시계가 바로 전자시계의 상반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늘시계는 한시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침이 이렇게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는, 이게 바늘시계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 바늘시계에서 요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자시계 같은 경우엔 이 숫자를 어느 각도에 보던 간에 무조건 한시라고 표현이 되죠. 근데 바늘시계는 보는 각도에 따라 12시 59분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 1시 1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면에서 딱 봐야 이게 1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요런 보는 관점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늘시계는 정확도가 낮고 전자시계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 이거예요. 정확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 이 숫자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산식에 의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에 의해서 100 이런 숫자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컴퓨터에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전자시계 같은 경우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 프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바늘시계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톱니바퀴의 힘에 의해서만 굴려주면 되잖아요. 시계 뜯어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래밍이 전혀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프로그램, 즉 계산이 필요하고 한쪽은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자시계와 바늘시계 중에 누가 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한 전자시계가 빠르겠어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바늘시계가 빠르겠어요? 바늘시계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거예요. 빠르고, 반대로 전자시계는 얘에 비해서 느리다 이겁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표현하려면 디지털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의 머리가 바로 논리회로예요. 논리회로. 그 다음 아날로그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표현을 해줄 때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컴퓨터의 머리는 논리회로가 아니라 바로 증폭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은 전자시계고 아날로그는 바늘시계고, 자, 논리회로를 사용하는 디지털은 정확하고 아날로그는 비정확하고, 그쵸?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느리고 아날로그는 상대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죠? 보통 이런 디지털 컴퓨터의 자료의 형태는 이런 걸 사용해요. 디지털 컴퓨터는 1, 2, 3 아니면 뭐 0, 1, 0, 1 비트와 같은 자료들을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의 형태이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관리를 해줘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소리를 꽥 지르면 나타나는 음파나, 그죠? 아니면 뭐 지진계 같은 거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그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입니다. 병원 가면 아날로그 컴퓨터가 많이 있죠. 맥박 측정하는 거, 그거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디지털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고, 그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게임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디지털 컴퓨터를 범용이라 그래요. 널리 쓰인다 라고 해서 범용이라고 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반대로 맥박 측정하는 컴퓨터로 저 게임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느냐? 전용 컴퓨터라고 해요. 전용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1번. 온도 변화와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취급한다? 연속적인 데이터, 온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자료의 형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즉 1번은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2번.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증폭 회로는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죠. 자, 다음 3번.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 디지털 컴퓨터가요. 알고 계시죠? 그럼 맞는 말 3번. 자, 4번. 프로그래밍 불편하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12번. 아날로그형의 자료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1번. 책상의 개수는 이렇게 나타내죠. 1, 2, 3, 3개, 2개, 4개, 1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책상의 개수이고, 물건의 금액은 10원, 20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물건의 금액이죠. 온도의 변화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게 온도 변화고, 종이의 글자는 가, 나, 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종이의 글자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1, 2, 3, 4나 10, 20, 30이나 가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속적인 자료들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계산에 의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디지털 형태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온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날로그 컴퓨터의 형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르게 표현한 것은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